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결정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봉은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평등이 아니라 존경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 하나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생각했다. 이게 맞나? 오전 10시 임원 회의였다. 신규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팀장으로서 그는 3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동향, 예상 수익률, 밤을 새워 만든 보고서였다. 발표가 끝나자 부사장이 말했다. 좋네요. 그런데 이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그는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부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알겠어요. 일단 보류하죠. 다음 달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복도로 나오면서 옆자리 과장이 속삭였다. 또 그러시네. 매번 저러시면서 본인은 결정 안 하시잖아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맞는 말이었다. 부사장은 늘 그랬다. 누가 제안을 하면 좋네요 라고 했다. 하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 보류, 검토, 다음 기회에. 그러면서 연봉은 팀장의 3배를 받았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었다. 누군가 말했다. 요즘 회사가 이상해. 일은 우리가 하는데 월급은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답했다. 그래도 임원이잖아. 책임도 크고. 무슨 책임? 맨날 보류만 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건 우린데? 그는 듣고만 있었다. 솔직히 공감됐다. 부사장의 연봉이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책임에 따른 보상이라면 당연했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정은 미루고 실패하면 아래 탓하고 성공하면 본인 공으로 돌리고 그러면서 리더십이라는 이름으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는 피식 웃었다. 딱 회사 얘기 같았다. 모든 직원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더 평등하다. 그런데 문득 생각했다. 오웰이 정말 비판한 건 뭘까? 격차 자체였을까? 아니면 정당성 없는 격차였을까? 다음 날 그는 회사 역사를 찾아봤다. 창업 초기 임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과는 다른 사람인 당시 부사장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월급을 반납했다. 중요한 결정은 본인이 책임지고 내렸다. 실패했을 때는 제 판단착오입니다 라고 먼저 말했고 성공했을 때는 팀원들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돌렸다. 그때는 연봉 차이가 컸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다. 왜? 존경했으니까.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격차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존경할 수 없는 격차에 분노한다. 부사장이 팀장보다 3배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3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였다.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지? 저 보상을 감당할 만큼 책임지고 있나? 우리가 마음으로 존경할 이유가 있나? 답이 아니오일 때 격차는 불평등이 됐다. 며칠 뒤 또 회의가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팀의 프로젝트였다. 그 팀도 3개월간 준비한 안건이었다. 부사장이 또 말했다. 좋네요. 그런데 시장 상황이 그 순간 그는 손을 들었다. 부사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부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봤다. 네, 말씀하세요. 이 안건은 3개월 전부터 검토해 오신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류하시는 이유가 명확히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부사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사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물어보시다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궁금했어. 우리는 밤새 일하고 결정은 계속 미뤄지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일주일 뒤 그는 인사팀에 불려갔다. 부장이 말했다. 자네 요즘 좀 공격적이네. 회의에서 임원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 조직 생활에 도움 안 돼.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왜 공격인가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결정의 이유를 묻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자네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나? 위에 있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위에 있는 거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위에 있는 이유요. 나이, 경력, 실력, 책임감? 정말 궁금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 자리에 있고 왜 우리보다 3배를 받는 건가요? 만약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저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인사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그는 사표를 썼다. 누군가는 물었다. 연봉 차이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불평등 때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불평등 때문이 아니야. 나는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 책임지고 결정하고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해. 내가 못 견딘 건 존경할 수 없는 특권이야. 책임은 안 지고 결정은 안 하고 실패는 우리 탓하고 성공은 본인 공으로 돌리면서 그걸 위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 그게 싫었어. 몇 년이 지났다. 그는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다. 직원은 5명이었다. 팀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대표님, 우리 연봉 차이가 좀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는 웃으며 답했다. 왜? 안 괜찮아? 너는 신입이고 저 친구는 경력 5년이잖아. 당연히 다르지. 그래도 요즘 평등이 화두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평등이 뭔지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평등은 모두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니야. 기여한 만큼, 책임진 만큼 받는 게 평등이야. 너도 5년 뒤엔 저 친구만큼 받을 거고 그때 또 새로운 신입이 오면 그 친구보다 많이 받을 거야. 그게 공정한 거지. 문제는 차등이 아니라 차등을 설명하지 못할 때야. 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대표님은요? 대표님이 제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는 웃었다. 맞아. 내가 제일 많이 받아. 왜냐하면 내가 제일 큰 책임을 지니까. 회사가 망하면 너희는 다른 회사 가면 돼. 근데 나는 빚만 남지. 중요한 결정은 내가 내려. 잘못되면 내 책임이야.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거야. 이게 설명이 돼? 만약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돈만 많이 가져가면 그때는 나한테 따져도 돼. 팀원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대표님 믿고 따라온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노트를 펼쳤다. 몇 년 전 적었던 문장이 있었다. 오웰이 비판한 건 격차가 아니라 정당성 없는 특권이다.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사람들은 차이를 받아들인다. 단 그 차이가 존경으로 설명될 때만. 창밖을 봤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설명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은 책임을 졌고 더 큰 결정을 내렸고 실패했을 때 먼저 사과했다. 그래서 팀원들은 따랐다. 존경으로.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평등은 모두가 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존중받는 거다. 그리고 차이는 책임으로 설명될 때만 존중받는다. 그것이 그가 배운 진짜 평등이었다.